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조지영 원장입니다. 자, 제3회 대한민국 바른채용 컨퍼런스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22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바른채용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첫 사회생활은 코카콜라 이런 외국계 기업의 인사 담당을 하다가 경영 컨설턴트로 이렇게 쭉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채용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채용인증원이라고 하면 그 채용 인증을 하는 데인데요. 저희 사명은 두 단어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Right people, fair process. 이 두 단어인데요.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fair process, 공정한 절차로 뽑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일 먼저 사실 시작한 일은 채용 전문 면접관 자격 인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펌에서 파트너까지 하고 그러면 공무원 선발이라든가 공공기관, 대기업의 승진평가나 채용 면접의 장면에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면은요, 어떻게 보면, 외부위원도 있고 내부위원도 있잖아요. 근데 저를 빼면 대부분 학식이 많으신 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은데요. 사내든 외부든 그 면접과 관련돼서 역량평가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물어보고 싶은 거 묻거나 혹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죠. 혹은 학생들을 혼내기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기업에서 제가 채용과 관련된 컨설팅을 쭉 해왔는데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채용 관계자라든가 혹은 면접관들이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곱하기니까 0인 거죠. 혹은 마이너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된 역량평가위원 혹은 면접관들이 승진평가를 하거나 채용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된 게 표준화를 시켜서 전문적인 어세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훈련된 면접관을 사실은 전국의 어떤 그 승진이나 혹은 채용 그 기관에 보내서 잘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공정한 프로세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정자가 있다거나 지금은 많이 공정해졌지만 깨끗해졌지만 이런 것들이 회사나 기관의 채용 프로세스가 뭔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바른 채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채용의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 ISO 기준으로 인증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고 인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채용 감사 일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 대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채용의 필기시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면접 이런 것들이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혹은 채용 절차법을 준수하는지 혹은 적임자를 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질문과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쭉 검토한 것들을 기관에 감사 보고서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 조치할 거는 현장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재단과 제휴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의 면접,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바른채용 컨퍼런스 목적은 정확합니다. 1년 동안 채용과 관련된 국내 외국계 혹은 공공의 그런 베스트 사례, 모범 사례를 공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됐을 때 대한민국의 바른 채용 문화가 확산되는 것, 그게 사실은 바른 채용 컨퍼런스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 트렌드, 올해의 채용 트렌드 그리고 채용 트렌드와 관련된 몇 가지의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트렌드는 국내에 저희 채용 전문 자격을 갖고 계신 지금 한 370여 분 정도가 참여하셨네요. 그래서 올해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새롭게 이제 부각된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이제 사실 뽑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두 번째가 ESG라고 하는 ESG 경영과 채용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됐고요. 전통적으로, 직무 중심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 1위. 그 다음에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 그 직무 중심 채용,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면접관의 자질. 이런 것들이 나란히 1, 2위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 중심 채용. 직무 중심 채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청년재단하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9%가 직무 중심 채용 찬성합니다. 학생들은. 그렇죠? 왜 이 직무 중심 채용 찬성하느냐 봤더니 별도로 그 불필요한 스펙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직무에 포커싱해서 준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우리 인사 채용 담당자들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직무 중심 채용과 관련돼서 일단 제일 그 원했던 것들은요, 인턴십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사실은 인턴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채용을 실제 할 때 채용 공고에 직무와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하면 정말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직무 중심 채용과 관련된 청년들의 목소리는 실제 같이 청년재단과 참여를 했는데 황수영 매니저의 세션을 통해서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직무 중심 채용과 관련돼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직무 중심 채용 하면은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뽑아왔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셨습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왜 그냥 이력서 한번 보고 그 일을 해본 사람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경력을 굉장히 선호하죠. 수시 경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 바로 뽑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바로 그냥 실무에 투입하고 싶다 이거예요. 기업의 경영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업무에, 실무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서 일했으나, 어디서 일했는가? 무슨 일을 해왔느냐? 그래서 그 분야의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주로 많이 봤어요. 이러한 전문 지식, 뭐 직무 지식,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하드 스킬이라고 합니다. 자, 하드 스킬은 어때요? 네, 딱 보면 이력서 보면 1분 안에 그냥 평가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글로벌 기업들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물론 직무 중심 경험도 중요한데요. 직무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러닝 어질리티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학습 민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빠르게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만 검증된다고 하면, 뭐 직무 지식 조금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뽑겠다 이거예요. 왜? 왜일까요? 네, 환경이 너무 빠르게 사실 바뀌다 보니까 그 직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직무가 쪼개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오랫동안 몇 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전혀 다른 직무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맞지 않은 새로운 직무 같은 것들이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빠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전통적인 하드 스킬과 대비한 그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에는 뭐 러닝 어질리티도 있지만 팀 지향성, 공감 능력, 리더십, 딱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을 이끌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은 뭐냐면 자, 하드 스킬처럼 이렇게 1분 안에 딱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이러한 능력들은 단기간 내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떨어진 사람 뽑아가지고 쉽게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냐 이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데 들어오면 교육시키면 공감 능력이 올라가나요? 개인지향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팀지향적인 사람을 바뀌냐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네, 선발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 이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면접의 장면에서 잘 뽑기 위해서는 뭘 보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역량평가 3요소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경영자나 CEO들한테 채용과 관련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1대1로 이제 티타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은 제가 딱 3개 던집니다. 예, 사장님 혹은 원장님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기관장님, 이사장님, 첫 번째 뭐냐? 자, 어떤 사람을 뽑는지가 명확하냐? 그거를 타겟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예, 목표 역량, 인재상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의 기준이 그 척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봅니다. 예,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 가보면은 역량 평가 척도가 거의 뭐 15개 이상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 10분 동안에 15개 역량을 평가하라고 막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 가치 따로, 리더십 따로, 직무 따로, 혹은 공통 역량 따로, 또 사장님이 와가지고 강조한 거 5개 따로 하면 막 중복되기도 하고 평가할 수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다. 그러면 전문성 레벨 1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문성 레벨 2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기본적인 그 분야 직무와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 레벨 1. 아, 내가 공부한 지식을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돼서 적용해 본 사례가 있다가 확인됐어. 그러면 우리가 레벨 2 정도 줘요. 자, 레벨 3 정도는 뭐예요? 내가 배운 거를 적용을 해서 직무와 관련돼서 적용을 해서 인정을 받았거나 상을 받았거나, 그죠? 뭔가 이제 성과가 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성과가 검증이 됐어. 그럼 저희가 레벨 3 정도 되는 거예요. 자, 레벨 4다. 그러면 뭐예요? 아, 그걸 또 넘어서서 본인 혼자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타인과 공유를 해서 타인이나 커뮤니티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를 했다. 그 정도가 확인되면 어때요? 우리가 4 정도 주자. 이런 약속 같은 거 있죠. 척도, 합격의 기준, 문제 해결 1, 2, 3. 아, 신입사원은 뭐 3까지. 혹은 경력사원 매니저급은 4. 이러한 어떠한 합격의 기준 척도가 명확하게 돼 있느냐, 그걸 처음에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한 인재상과 타겟 컴피턴시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막 인사처장님 가져와 보세요. 지난 공채에 썼던 면접 질문 뭡니까? 이렇게 쭉 가져오죠. 자, 그러면 사실은 평가가 가능한 질문도 있고 절반 정도는 사실은 평가가 불가능한 질문들도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합격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트레인드 어세서라고 합니다. 자, 훈련된 면접관 몇 명 정도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이렇게 물어봐요. 자, 훈련된 면접관, 역량 척도를 이해하고 그 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훈련된 면접관이 몇 분이냐 이거죠. 자, 여러 가지, 3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채용 트렌드,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에서 그 훈련된 면접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심층 인터뷰 기법, 채용 평가 능력이 있느냐. 아, 면접 질문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질문이 과연 평가가 가능한 질문이냐, 그냥 답이 뻔한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게 레벨 1입니다. 자, 레벨 2는 뭐예요? 아, 여러 가지 각종 도구를 활용을 해서 평가해 낼 수 있느냐. 세 번째, 이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이걸 채용 감사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내 HR팀이 이 채용 모니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그 채용 감사들이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 기아차에서 HR팀이야. 그러면 수시 채용으로 바뀌니까 현장에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입이 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아, 현장에 있는 매니저들은 직무 수행 능력을 본다면, 이 HR팀에서는 어때요? 조직 적합성을 한번 보는 거죠. 두 번째, 현장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혹은 채용 절차법에 위배된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현장 조치를 하는 감사의 기능도 해야 되고, 또 평가자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로 평가 근거를 논의할 수 있는 그 촉진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문 면접관을 육성하는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교원그룹에서 그런 베스트 사례를 좀 공유할 예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IT 개발자의 수요에 비해서 거의 뭐 2022년도에는 1만 5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자료들도 나왔는데요. 과거에 이제 IT 인재 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력적인 어떤 지원자나 혹은 잠재적 지원자들의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밸류, 가치, 소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저희는 EVP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회사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자나 이런 분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EVP가 IVP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조직 지금 IT 인력으로 치면 IT과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혹은 IT 개발자, 개인 차원의 가치 제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부분은 머서 코리아의 천장현 부사장께서 좀 언급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IT 인력을, 체계적으로 잘 육성하는 KT의 사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KT 사례는 사회적인 기여, ESG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범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김명한 팀장님 사례도 뒤에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HR에 채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LS그룹의 아주 좋은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블라인드 채용. 공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도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한국경제TV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저희 인증원에서 작년에 그 분석한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공정성은 85% 정도 좋아졌다. 그런 반면에 적합한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됐느냐? 64%라고 해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64%면 50%가 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한 답변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정성에 비해서는 아직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면접관이 5분 만에 뭔가 면접을 해내는 공기업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어떤 제도나 뭔가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훈련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이 과연 효과적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거에 대해서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님의 강의도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MZ세대 구직자 취업도 ESG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요. 그 MZ세대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때요? 기왕이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가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ESG가 뭐냐? 자, 이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돈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돈줄 내주고 싶은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어요? 착한 기업,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선한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감동적인 회사에 우리가 내 돈 써줄게, 내 돈 가져가. 이게 뭐예요? 돈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주주 자본주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굿바이죠. 굿바이 주주 자본주의. 뭐예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 직원, 그죠? 고객, 파트너, 협력사,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 잘 해내는 기업일수록 어때요?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자. 그런 회사에 우리가 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환경. 자,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마라.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한 줄로. 두 번째, S. 사실은 저희 채용에 가장 관계가 깊은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직원들 상처 주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기업의 이익의 목적으로 대량 해고를 한다던가, 그거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취업 준비생 울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죠? 취업 준비생의 아이디어를 갈치만 하고 사실 뽑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거 우롱했다 이거죠. 세 번째, 갑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대리점 갑질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혹은 그 기업 제품 사지 않겠다. 소비자 우롱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돌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G,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지배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도록 의사결정 구조가 최대로 만들어야 된다.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ESG 관련돼서 첫 번째는 채용 법규를 제대로 잘 지켜서 그죠? 채용 공정성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고요. 더 나아가선 뭐예요? 인재 양성,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도 기업의 어떠한 그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에 좀 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 지원을 하는 그런 채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활동 이런 것들까지가 잘 됐을 때 어때요? 그런 기업에 우리가 돈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전 KDN에서 채용 감사인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공정 채용을 뭔가 좀 강화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요. 지원자 배려 측면에 있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런 블라인드 채용의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이 뒤이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KT나 혹은 SK 하이닉스의 이런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취업을 좀 연계해주는 그런 활동도 어때요? 사회적인 가치 창출 그리고 사실 돈줄 내주고 싶은 회사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사실 발표는 간략하게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어질 사례가 정말 굉장한 사례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바른 채용 모범 사례들이 잘 확산이 되면 사실은 저희 바른 채용과 관련된 문화가 점점 확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Right People, Fair Process 이 바른 채용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